자,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여러 번째 말씀드린 대로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마치 평택을처럼 선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일각에서는 제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하신 걸로 아는데, 그게 기우가 아니라는 게 지금 슬슬 드러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이나 프레이밍을 잘 봐야 돼요. 전략이나 프레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어주신 일종의 전선이나 이 의제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국민을 상대로 자신이 던진 의제는 여당은 책임이다, 여당은 큰 그릇이다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요약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당권파들이 정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계시죠?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서 평가하기를, 지금 민주당 당권파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뜻에 그냥 오로지 반해서,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성역으로 두자, 대통령 말이 다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쥐고 있는 조타수이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대통령 말이 다 맞진 않을 수 있어도 집권 초반에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통령 만능주의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게끔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당 당권파를 비판하는 것이고요. 여당 당권파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당권, 권력을 노리고 있는 행위와 말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끔 설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의 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대통령을 왕으로 만든다, 신성주의 국가냐, 그러니까 이지랄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까는 거예요. 저의 본질은 대통령 만능주의가 아니고,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정 운영을 해야만 하는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고, 민주당 지지도보다 대통령 지지도가 훨씬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깎아먹음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오히려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함을 지적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 선거 전당대회가 평택을 선거처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평택을 선거에서 제가 지켜본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여러 뉴미디어 기득권들, 이런 사람들이 의제로 삼는 커다란 맥락은, 큰 줄기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 뉴 이재명이에요. 무조건 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 현상이 아니라 그들은 뉴 이재명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뉴 이재명이 우리를 위협할 세력이라고 보고, 뉴 이재명을 대표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부패한 인간들이라고 꼬집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 대한 정통성이나 적통성을 모를 뿐만 아니라 뉴 이재명이란 인간들은 부패하다라고 낙인을 찍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른 게, 저는 뉴 이재명을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고, 제가 게다가 뉴 이재명도 아니에요. 저는 구 이재명으로서 아주 오랜 기간 뭐랄까 민주당에 대한 전통 내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을 그래도 타 정당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바라봐 왔던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존경에 마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그들이 규정하는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더 깊을 텐데요.
그런 제가 뉴 이재명이라는 현상을 나쁘지 않게 봤다고 해서 제가 뉴 이재명이라고 낙인을 찍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좀 더 한 걸음 떨어져서 보건대, 평택을 선거에서 드러난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일부 친문주의자들의 행태를 보면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악마화하는 데만 골몰했던 선거였어요. 그래서 내부 지지층을 갈라먹는 형태로 선거를 치렀죠. 그러니까 즉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민주당 다음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을 건드리는 전략으로 김용남이라는 자가 얼마나 과거에 더러웠던 자인지를 꼽아서 그 민주당 파일을 긁어 모은 거거든요. 제가 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에 많이 빠졌어요. 이게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정작 자신들의 이득이 코앞에 오면 동지의 언어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돌변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아마도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딴지나 여러 사이트에서 악마화 되는 걸 보면서 결국 또 파묘를 시작하겠다.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 평택을과 이번 선거가 다를 게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의 양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게시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악마화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을 비난하기 위해 만든 카드 뉴스 같은 거예요.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가 또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20일 보도를 따서 과거 이제 김민석 전 의원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에 대한 보도를 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승부사 노무현 마침내 해냈다라는 한겨레 20일 보도인데요. 일단은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건 제가 얘기했던 바대로 평택을 선거처럼 일단 파묘전을 간다라는 건 거의 유사해 보여요. 파묘전을 간다는 건 유사해 보여요.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면은요, 없는 기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 MLB 파크, 이제 이런 커뮤니티 보이고, 승부사 노무현 마침내 해냈다라는 2022년 기사에 평창동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에 해당 내용이 실려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 문장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꺼내왔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걸 꺼내왔죠. 방식은 비슷해요. 김용남을 없는 말로 우리가 비판했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김용남을 우리가 없는 말로 비판했냐?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데 왜 지랄드림? 그러니까 파묘전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주 과거의 일을 갖다가 이제 김용남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정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민주당에게 굉장히 아픈 지적들을 했을 때 비판하던 멘트들을 꺼내 와가지고 결국 사과해라고 요구하면서 또 깎아내렸죠. 그래서 민주당 다음을 강조하는 지점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방식이 비슷해요. 평택을 선거가 민주당 다음을 가지고 조국혁신당과 조국대표가 친문 기득권과 친문 미디어 세력들을 등에 업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개입 여부는 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되겠느냐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죄다 미디어 기득권이라고 칭할 수 있다면 그 미디어 기득권들이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갖다가 승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파묘전을 시작하고 민주당 다움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뭔지 알아요?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내 쓰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들이 걸고 있는 프레임은 뭐냐면 노무현 다움이에요. 즉 노무현을 부정하는 자, 노무현에 반대하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과거의 평택을이 일종의 진보파리 민주당파리였다라고 한다면 나쁜 의미에서 지난 평택을 선거가 민주당파리와 진보파리라고 한다면, 김용남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서라도 자신들이 권력을 획득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보여요. 그런 프레임으로 보여요. 누가 더 노무현다웠는가에 대한 경쟁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 거를 갖다가 지금 파묘를 해서 김민석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김민석 총리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평택을 선거나 이번 전당대회나 사실 우리가 가리켜야 할 방향은 이재명 다음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재명 시대고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도 실용 보수 확장 노선이기 때문에 평택을 선거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를 그냥 무작정 덮잔 얘기가 아니라 시시비비 가릴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중한디라고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평택을 선거에서 결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에서 노무현 다음을 꺼낸다? 반 노무현과 친 노무현을 꺼낸다? 노무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뉴 이재명이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잘 보고 있는 게 맞다면 아마도 이런 방향으로 갈 텐데, 그래서 뉴 이재명은 노무현을 부정하는 사람들, 뉴 이재명은 예를 들면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용남 의원 지지를 표명했죠.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재단을 건드려서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 재단을 사퇴했죠. 근데 그런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민주당다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조국을 뽑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노무현다운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를 뽑아라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구조가 비슷하죠. 근데 만약에 제 관점이나 제 전망이 맞다면 정말 이 미디어 기득권이란 사람들은 제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 그래 왔어요. 투명하죠? 투명해요. 다음 발걸음이 뭐일지는 민주당 다음과 민주당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평택을 선거와 유사하게, 그래도 조국 후보가 되는 게 훨씬 낫죠? 라고 표현했던 그 문장이 기억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당대표 누가 되든 나라 안 망한다. 당대표 누가 되든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전제를 깔면서 하지만 노무현다운 사람은 누구냐를 얘기하며 그래도 정청래가 한 번 더 하는 게 낫죠. 뉴 이재명을 혐오하는 정서, 뉴 이재명을 혐오하는 정서, 그리고 노무현을 거부하는 자들, 노무현이란 이름에 조그만한 생채기라도 내는 자들은 전부 다 배제하겠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노무현 재단 이슈와 관련돼서 곽상원 의원의 뜻이 어느 정도 좀 예를 들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뉴 이재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곽상원 의원의 지적이 좀 타당한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뉴 이재명이 되거나 친석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평택을 때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시작한 ABC론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편가르기와 분열의 조장은 다 이재명 파리들이 하고 있고 노무현 파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전 듭니다. 이런 불안함이 들어요. 이 모든 게 뉴미디어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김어준, 매불쇼 등등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 정도는 확신하고요. 적어도 매불쇼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확성기의 역할은 했고요. 혹시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신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뉴스공장이 한 말은 다 맞아. 김어준 씨가 한 말은 다 맞아. 유시민 장관님이 한 말은 다 맞아. 무비판적으로 매불쇼 제작하신 분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동안 확성기가 됐다고 전 보는 거예요. 그러면 7월부터는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 그냥 고지곳대로 확성기의 역할을 하는 게 좀 더 책임을 면피하기 쉬우니까. 그냥 출연자 섭외만 그런 쪽으로 해서 친청계 쪽으로만 출연자 섭외를 해서 그 목소리를 반영하면 난 그냥 그분들 목소리를 전달한 것 뿐이다 라고 하면 간편해지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동안 이 뉴미디어 기득권들이 펼쳐왔던 이런 전략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 정도도 다 파악하고 그 다음 스텝을 예측할 수 있다면 너무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통적인 민주당원 그 정서 안에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고 전직 대통령들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죄송해요. 좀 말이 길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평택을과 지금 전당대회의 차이점이 또 존재해요. 어떤 차이점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세워서 해봤지만 죄송한데 안 됐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제 방송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과히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과가 있겠죠. 저는 과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성역화하거나 띄워오거나 치켜 세울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 당원분들 중에는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의 정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만 허락이 돼 있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상처를 받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히 제 방송에서 비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비판 말고 비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평택을 선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팔아봤지만 안 됐던 거예요. 잘 알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노골적으로 내가 점지한 후보는 조국 후보라는 걸 표명했어요. 민주당 당원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누름으로 인해서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죠. 안 됐어요. 3등이야. 조국은 3등이었어요. 뉴미디어 기득권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풀파워로 갖다가 써먹었는데 안 됐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해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이번엔 뭐냐?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안 되니까 이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그제 사이에 벌어진 노무현 재단 그 이슈와 관련된 걸 역으로 돌려서 이제는 반 노무현 대 친 노무현으로 가겠다 라는 방식으로 저는 생각돼요. 일종의 파묘전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큰 틀에서는 뉴이재명에 대한 악마, 현상이 아니라 뉴이재명 세력은 악마들이다. 이 사람들이 분열의 초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뉴이재명이 칭송하는 주자들을 전부 다 반 노무현으로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의 적통성과 전통성을 강조하고자 노무현을 꺼내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빠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특정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권력 강화 용도로 권력 유지 용도로 또 꺼내온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자신의 이름이 편을 가르거나 그럴 만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라는 것은 저는 노 전 대통령께서도 원하지 않는 바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런 방식의 게시물을 갖다가 유튜브에서 만들고 커뮤니티에 써먹으면서 김민석을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버리는 이 분위기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통성, 적통성, 누가 더 노무현다운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평택을에서는 민주당 다음을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그 민주당 다음이라는 거는 유지가 될 텐데 그래서 이게 꺼내진 겁니다. 이거 뭐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알겠어요. 민주당의 그 계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왜 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해줬던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누가 이 민주당 정신이라는 거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 김용남에게는 없는 것. 문재인이 없고 노무현이 없고 김대중이 없었잖아요. 그 시절에. 그죠? 그래서 민주당 다음으로 승부를 본 거고 김민석에게는 무엇이 빠져있다? 이 4명 중에? 무엇이 빠져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빠져있다. 근데 정청래 대표나 최민희 의원이나 자신들이 겪어왔던 민주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내가 원조다. 또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택을 선거나 전당대회나 그들이 지금 전략을 삼고 있는 내용과 방향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경계하게 돼요.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 안타까워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립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뭔가 이 노무현 재단에 대한 이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뭔가 좀 충분히 냉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감정이 분출하는 그런 방송을 보게 되면 어 이래저래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는 아 흥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예, 결국에는 진짜 이러다가 이재명 악마화까지 가겠다. 다시 한번 이재명 악마화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러다간 이제 이번엔 김대중 대통령을 또 팔 건가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안타깝습니다.